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장민정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풍성한 식사, 풍성한 대화 나누는 분들 많이들 계실 텐데요. 고향 다녀오는 길 장거리 운전과 전부치며 음식하면서 또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우리 허리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척추 건강은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리한 허리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통증과 또 수술 없이 회복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추석 연휴 뒤 찾아오는 허리 통증,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 연휴 기간 내가 좀 허리를 무리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쉼 없이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분들과 헤어져서 많이 아쉬우시죠? 하지만 서운해하지만 마시고요. 평소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앞으로 더 자주 오랫동안 자녀분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추석 연휴 뒤에 찾아오는 뒷목이나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부모님 허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자식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척추는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천미추 총 33개의 뼈가요. 차곡차곡 쌓여서 인체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부에는 통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통로로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 척추가 바로 그 신경들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방송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척추 질환이 어떤 것들이죠? 네,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통로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은 그 통로가 좁아진 것을 보여주는데 트리 허키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선을 그어놓은 것이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입니다. 네. 저것 때문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프고 저리고 해서 특히나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무척 힘든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또 부모님 살펴보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허리 쪽에 통증이 있으세요? 아니면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통증 부위에 따라 내 척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의 경우를 따지면요. 허리 1번부터 천추 1번까지 총 6개의 뼈가 연결이 되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 부위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내 허리의 어느 부위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는 힘든데요. 네. 하지만 이럴 때 다리의 통증이 동반이 되면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요. 허리 4번과 5번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면 허리 5번과 천추 1번이 좋지 않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꼭 시청하시는 분께서 명심하실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흔히 보는데요. 이럴 때에도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점 하나는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은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요. 특히 부모님들께 허리가 좀 안 좋아 보이셔서 어머니 연휴 끝나고 병원 다녀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유, 나는 수술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이 잘 보시고 이 치료의 단계에 대해서 부모님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허리 아프다고 해서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너무 당연하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정말 최후에 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치료가 1단계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통증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그 통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네.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2단계 비수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들에는 증식 주사 치료,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요. 아무리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거듭 받아도 통증이 지속될 때 3단계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 방법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나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허리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번거롭지 않은 방법들도 있는데 가장 먼저 살펴볼 치료법이 증식주사 치료입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고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거기에서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그 손상된 부위를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치유를 시켜서 만성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주사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따끔한 주사 치료가 맞는데 통증만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이 증식주사는 얼마 간격으로 얼마나 맞아야 되는 걸까요? 네. 일반적으로 증식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은 염증 반응이 생기고요. 그 이후로 자연 치유의 반응이 발생을 하면서 내 몸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어떤 특징들 알고 가면 좋을지 증식주사의 주요 특징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사만을 이용한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흉터가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적은 것이 좋은 점이 되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통증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몸이 치유를 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 범위에도 쓸 수 있는 것이 증식주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주사 치료인데 통증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후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된 만성적인 허리 통증 갖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7세 어머님이신데요. 10여 년 이상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을 하신 분인데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지내면서도 이제 통증이 점점점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시던 분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허리 MRI인데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하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약간씩만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디스크가 협착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아서 또 수술을 받을 곳도 없다는 말만 듣고 이제 어떻게 되나 고민하셨는데요. 이럴 때 증식주사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거듭 받으시면서 통증이 차츰차츰 좋아지셨고요. 6회 치료가 끝난 이후에 처음 통증이 한 80~90% 이상 사라졌다고. 그래서 지금 일상활동을 하기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로 좋아진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장시간 운전하면서 또 차례상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좀 허리에 무리를 주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굽히면 좀 낫다고 해서 앉아서 쉬면 좀 괜찮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 수술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OBS 건강콜센터 여러분께서는 추석 연휴에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9이에요. 네, 연휴 길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좀 고통스러웠어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구나. 네, 그 네.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욱화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셔서 그렇게 힘드셨어요? 저는 한 네. 5개월 전부터 네네. 다리가 발바닥은 막 불이 나고 네네. 등은 굉장히 차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녔는데 네. 어느 병원에서는 꼭 뭐 수술을 하라는 데도 있고 어디는 괜찮다 안 해도 된다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러시겠어요. 어머니. 네, 제가 한 10년 전에 허리 척추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협착증. 10년 전에요, 어머님. 네. 네네. 그래서 꼭 수술을 해야지만이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지 그게 진짜로 네네.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안 해야 그렇죠, 된다고 어머니. 이게 그러고. 생각은 다 다르신데. 네. 어머님, 그러면 그 발등하고 발은 불편하신데요. 혹시 네. 엉덩이나 허벅지나 종아리 쪽은 어디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 가끔 허벅지가 좀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단단한 것 같이 그런 증세는 좀 있더라고요. 허벅지 네. 쪽도. 어머니, 네. 그리고 발등이나 발바닥이 뭐 차갑고 뭐 뜨겁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네. 하루 종일 지속되나 아니면 증상이 언제 네, 생기나요? 제일 그래요. 밤이고 낮이고 항시. 네. 항시 그렇다고요? 네, 밤에는 좀 더 하는 것 같고 잘 때 오히려 더 하는 것 같고요. 걸어 다니실 때도 많이 불편하세요? 걸어 다닐 때도 그냥 항시 그냥 후끈하고 시리고. 네. 네. 어머님, 그러면 정밀 검사를 지금 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 MRI도 허리 찍어보고 네. 또 그 허리에다가 그 신경주사 그것도 주사 맞아보고. 맞으셨고요. 네, 네네. 그것도 맞아보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주사는 지금 몇 차례 맞으신 건가요, 혹시 어머님? 한 3번 이상 맞은 것 같아요. 3번 세 이상이요? 차례. 네. 네. 그러면 이제 효과가 나타날 거면 진작에 나타났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어머님, 혹시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수술이 네. 혹시 뭐 나사못을 넣는 그런 뭐 어떤 기구를 넣는 그런 수술이었나요? 네, 거기 지금 허리에 나사가 2개 박혀 있어요.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보통 이제 10년쯤 전에 그런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보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나타난 편인 경우도 맞는데요. 그 네. 주변 부위에 협착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협착이라는 게 결국 신경을 누른다는 의미거든요, 어머니. 네. 예, 그것 때문에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어머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님 네. 상황처럼 이렇게 주사 치료를 단기간에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이런 일반적인 1단계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말일 수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처럼 또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 네. 요즘은 2단계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어머님의 그런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안 하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머님 네. 이럴 때는요. 이게 네. 좀 어머니께서 이제 좀 다니시는 게 좀 불편하고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가지시고요. 네. 좀 더 여러 척추 전문 병원들을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사들의 생각도 다 다르고 의사들이 선호하는 치료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어머님. 네. 그래서 수술 외적인 방법으로도 어머님의 이런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터니 네. 그런 분들을 만나셔서 치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상의를 하시고 치료를 네. 차근차근 받으시면 지금 이렇게 24시간 내내 불편한 게 정말 힘들거든요, 어머님. 네. 네. 그래서 네. 그 통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수고스럽지만 좀 다니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 그러면 수술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머님.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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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네, 어머니께서 수술을 좀 네. 권유받으신 것 같기도 한데 이미 네. 10년 전에 고정술을 하신 상태에서 고정술을 추가로 하신다면 이거는 몸에 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척추란 것이 이제 특히 허리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관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게 한 부위,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4번, 5번 사이에 나사못을 고정을 하게 되면 이 부위는 굳어버리게 됩니다. 네. 근데 내가 허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다른 부위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퇴행섬유라고 좀 빨라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인데요. 그렇게 따라서 나빠지는데 거기다 또 나사못 연장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부위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럼 더욱더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나사못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 잘 들으셨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되셨으면 수술한 지 주변 부위가 약해질 시기가 맞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치료법들이 다 2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보시고 어떤 치료법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